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문상건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생공방 여행자서전 쓰기라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아래 제목을 되게 잘 지어주셨어요. 신노년 시대의 여행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저도 그래요. 뭔가를 쓴다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행 자서전이라고 하면 특히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밝힌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사실 이 강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삶의 한 순간을 잠깐 회상해보는 정도.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간단하게 글로 표현을 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난 기수에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고 또 참여해 주셨던 여러 수강생들 분들께서도 즐거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됐고요.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저는 지금 한국여행작가협회에서 교육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인 출판사 슬기북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리고 가다듬고 디자인하고 출간하는 과정을 저 혼자서 하고 있는 아주 영세한 출판사이지만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행에 관련된 여행 에세이를 단행본을 출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라디오 방송이나 TV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만한 방송은 이거인 것 같아요. 뭐 세계 테마 기행은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태국 북부편을 소개하는 큐레이터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 편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 모습과 제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조금 자기 관리를 시작해서 좀 살을 빼고 새로운 모습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경상북도청과 일을 조금 하면서 경상북도를 소개하는 큐레이터도 하고 모델도 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제 프로필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여행 자서전 반에 출강했다는 건데요.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억이 아니라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썼는데, 이 한 문장이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기억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잊어버려요.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는 순간, 감명받는 순간에는 사실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고 거의 장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게 뭐였지?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꽤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기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기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진을 찍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을 쓰는 겁니다. 요즘은 이 두 가지가 다 발달을 했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또 옛날처럼 꼭 종이와 펜으로 글을 쓰지 않아도 SNS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필름을 한 장씩 아껴가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많이 찍어두고 그 중에 좋은 거를 쓰게 돼버렸죠. 그리고 옛날처럼 인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찍어놓은 사진을 다시 볼 기회도 잘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가 일기를 쓰고 편지를 쓰듯이 한 땀 한 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쓰기보다는 언제든지 썼다가 지울 수 있고 또 누구에게 보여줬다가 그거를 비공개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무게감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록의 힘은 여전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행을 지금까지 어떻게 기록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기록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시겠어요? 또 기록이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누구나
기록을 하죠. 기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도 기록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록이 되죠. 자, 그런데 글과 사진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걸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글과 사진 중에 더 임팩트 있고 오래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글일까요? 사진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사진 한 장이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세계에서 가장 감명 깊은 사진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많은 사진이 나오는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사진을 잠깐 감상해 볼게요. 네, 천천히 구석구석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이 사진이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휴양지에서 가난한 소녀를 위해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는 멋진 아저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사진만 있었던 것, 전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명까지 있는 후자, 둘 중에 여러분에게 더 감동적이었던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전자, 후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전자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소녀를 위해서 신발을 벗어주는 모습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소녀의 행동을 보면 이 소녀가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설명하려고 하는 글은 감동을 조금 깨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하려는 노력보다는 때로는 어떤 걸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의 힘이 훨씬 강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사진이 없이 이걸 묘사하려고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진의 힘이 더 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은 굉장히 훌륭해요. 색감 되게 예쁜데 이 사진도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어느 정도 다 보셨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색감은 정말 예쁜 게 맞는데 조금 슬퍼지죠. 이 철조망 사이로 한 갓난아이가 통과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어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른들은 이 아이를 애써 넘기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아이를 보내려는 노력이 보이죠. 사실 저는 이 사진에 대한 정보를 사실 전혀 알지는 못해요. 이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다만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전한 곳을 위해서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굳이 글로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사진의 힘이 더 강할 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사진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이 사진을 감상해 보시고 글의 힘이 셀지 사진의 힘이 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진 한번 먼저 감상해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일단 일몰인 것 같네요. 커다란 태양이 보이고 호수인지 바다인지 잔잔한 물결이 보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이 사진은 좀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알아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이 사진을 봤을 때 일단
정말 이런 일몰, 커다란 해가 있는 일몰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예쁜 사진이 아닐까, 잘 찍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뭔가 조그만한 게 보이죠? 그거의 정체가 뭔지 아시나요? 이 정체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체는 바로 난민입니다. 사진이 좀 새롭게 다시 보이시나요? 아주 작은 보트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난민들이 타고 망망대해 바다를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보면 사진이 다시 보일 거예요. 이때는 이 글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글의 힘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거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사진을 표현하는데 이 난민이라는 두 글자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길게 쓰고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담백하고 짧게 쓰는 게 더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한 번 더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예쁜 야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 사진은 기분 좋아지죠. 일단 보면 네, 야자수 보면 놀러 가고 싶고. 자,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엄청 예쁜 사진은 아니에요. 이 장소에 간다면 누구나 찍을 만한 사진입니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의 여행 자서전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때문에요.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제가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책을 적어뒀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작가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여행을 떠나거나 럭셔리한 여행을 떠나면 정말 기둥뿌리가 흔들린다고 하죠. 정말 많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편한 곳으로 가도 집보다 편하진 않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하고 불편한데 그런 여행을 결심하는 게 막 집을 사거나 다른 걸 하는 것처럼 몇 개월이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내가 KTX를 타고 어딜 가는데 잡지를 펼쳤어요. 그런데 이런 느닷없는 야자수 사진을 한 장 보는 순간 사람들은 내가 여행을 가야겠다. 집안 기둥뿌리가 흔들려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즉흥적인 여행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건 여행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 그런 순간 여러분들이 KTX에서 어떤 사진을 봤던 순간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는 내 삶의 메시지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쓰고 싶은 여행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거를 이제 조금만 기록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 기수 때도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쓰는 것도 누구에게 뭔가 검사를 받는 것 같죠. 네, 누군가가 읽어본다는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또는 과연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길게 쓰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만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과 글을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사실 심심한 글이 좋은 글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거를 과장되고 형용하고 맛있다, 좋다 다 이렇게 하는 글보다는 오히려 심심하게 풀어내는 게 더 감명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여행자서전반을 하실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소개도 이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여행 자서전을 쓰는 건 아주 단순해요.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여행을 떠올릴 거예요, 같이. 우리 지난 여행 생각하면 다들 기분 좋아지잖아요. 물론 안 좋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은 순간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서로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하면서 여행을 떠올려 보고요. 그 떠올린 여행에 자신의 삶의 한순간, 그때 내 한순간을 슬쩍 숟가락 얹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서전인 거죠. 그리고 함께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듭니다. 책이라고 하면 또 부담 가질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책을 한 권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한 권을 만든다는 건 사실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모이면 또 재미있는 한 권의 자신만의 책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서전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여행과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순간을 떠올리면 거기서 말았잖아요. 또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돈되고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전보다 어쨌든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이 글을 잘 쓴다는 건 내 글쓰기 스킬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부끄럽지 않고 도전적으로 과감하게 쓰게 된다는 거죠. 지난 기수에 실제로 수강하셨던 분이 강의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정말 많은 순간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대요. 그리고 많은 여행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도 많고 다녀온 것도 많고 중간중간 메모해둔 것도 충분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쓰고 나니까 이제는 멋지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드셨대요. 그래서 아마 그분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발자취를 정리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다 이런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나 자신의 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과감하게 하나 약속을 드리면 이게 진짜 우리 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호언장담을 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시키는 대로 제가 시키는 거 잘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량을 잘 채우면 무조건 좋은 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분량만 잘 채운다고 진짜 좋은 글이 될 수가 있나요? 내가 막 엉망으로 했는데 이게 좋은 글이 된다면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글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건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약속 못 드리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에 그만한 서사가 하나쯤 없겠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쯤 다 있으시잖아요. 사실 너무 많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막 교훈적인 내용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오면서 뭔가 후회됐던 것도 좋아요. 또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농축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꺼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의 서사가 정말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믿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까?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1주차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특별히 하실 게 많지는 않으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천천히 여행을 떠올리기 위해서 여행 이야기로 분위기를 살짝 올려볼 거예요. 제 여행 이야기도 간간히 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도 마구마구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되게 도움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친해지시면 서로 막 여행지 추천도 해주시고 여행 팁도 나누시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 4주차에는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글쓰기 기초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국어국문학과나 문창과에서 배우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짧게 문장 쓰세요. 그리고 쉽게 쓰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미 충분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기초에 대해서 2주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가 되면 이제 소재와 주제를 정할 거예요. 내가 잊지 못하는 여행의 순간이 뭐지?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살짝 얹습니다. 그러면 벌써 소재와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자, 이게 12주차 과정인데 5주차 때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쓰는 게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뭘 쓸까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서 재밌는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주차부터는 이제 조금씩 써 내려가야겠죠. 이제 절반 정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십니다. 초고를 쓰는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잘 쓰려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못 쓰지 않으려는 노력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고를 쓰셨으면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내 글을 조금씩 고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고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 읽히는 글이 될까 계속 고치게 될 거예요. 이게 기존의 글쓰기와 좀 다른 방법일 거예요. 혼자서 그냥 평소에 글을 쓰셨을 때는 우리가 일기를 고쳐가면서 쓰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는 남들을 의식하면서 조금 고치는 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9주차, 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출간 계획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도 정해야 되고요. 책의 크기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정해야 되고 글의 순서도 정해야 되고 제목도 정해야 되고 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서 재미있게 정할 거예요. 그렇게 정한 다음에는 10주차, 11주차에는 탈고를 하게 됩니다. 내 원고를 손에서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쓰신 글을 인쇄해서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인쇄해서 내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가고 또 이렇게 글을 지워가고 다시 쓰면서 이런 순간을 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마지막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2주에는 이제 디자인과 인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과정이 12주차지만 여러분이 내내 이 글을 쓴다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쓰는 건 한 절반 정도도 안 돼요. 절반 이하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주차가 됐을 때는 수료식과 함께 여행자서전 제작 기념회, 출간 기념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때는 다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벌써 서운한데 그때까지 재미있는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겪었던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여행 요즘 꿀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행 중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도 우리가 많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여행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수업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을 거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행복하냐는 인사라는 동영상이에요. 제가 만들어 봤는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우리는 인사를 안녕하세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에는 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인사가 굉장히 다양한 거 아시죠? 잘 지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행복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행복해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좀 감명을 받았거든요. 제가 밥물 먹고 있으면 그 밥 맛있어서 행복해, 오늘 날씨 좋아서 행복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 똑같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행복해? 물어보니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친구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봐도 이 친구가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걸 좀 머쓱거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문화가 좀 삭막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엔 조금 진지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난 기수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지금부터는 예전에 저와 함께 글쓰기를 하셨던 시니어분들의 글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글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원래 남의 글 보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한번 재미있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목부터가 되게 산뜻하죠. 춘천 백오리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춘천 백오리길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즘은 사실 리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데 저는 사실에 처음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오리길의 정체는 바로 조금 뒤에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10km를 지나며 훗훗 가벼운 몸을 만끽하며 단풍 구경하는 여유도 부려본다. 10대 시절은 마냥 즐거운 인생이었다. 숙제와 시험, 밤매기가 가끔 괴롭히기는 했지만 이제 느낌 오시죠? 백오리길이 어떤 거죠? 네, 이분은 마라톤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행 자서전인데 마라톤 하는 42.195km를 달리는 게 자신에게는 여행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행 자서전에 풀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10km를 달릴 때는
마냥 재미있죠. 아직 체력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주변에 막 경치도 느껴지고 바람도 느껴지고 즐거우실 것 같아요. 그걸 10대 시절과 비교를 하셨어요. 이때 10km를 달리면서는 10대 시절을 회상을 하신 거죠. 물론 마냥 즐거운 건 아니셨대요. 예전에는 밭매기를 하셨나 봐요. 밭매기도 있고 숙제와 시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괴롭기는 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면 20km가 다가오니 슬슬 배가 고파온다. 기다리던 초코파이를 한 입 베어문다. 두 개째. 초코파이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꿀맛 같은 식사 시간은 잠깐이다. 끝없는 언덕길이 사람 미치게 한다. 주저앉는 사람들을 보며 힘을 내본다. 마지막 고비는 항상 힘들다. 힘드니까 엄마 생각난다. 일단 저기만 넘자. 일단 군대 제대했다. 힘든 고비 넘겼다고 은근한 자뻑이 또 고개를 든다. 그러고 보면 참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는 어쩔 수가 없었나 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이 가지는 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이분이 지금 쓰시는 단어를 보면 되게 쉬운 단어만 쓰시거든요. 거의 초등학생이 쓰는 단어. 그런 단어만 쓰는데도 멋진 글이 됐는데 20km 정도 뛰면 힘들죠. 힘들고 지치고 배도 고프고 근데 그 순간에 희한하게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머니 생각이 난대요. 그리고 예전에 20대 시절에 힘들었던 군대 생활 이걸 군대를 제대했을 때 느낌 그리고 세상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를 회상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이렇게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 제가 내용을 많이 자르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35km 뛰셨어요. 진짜 힘들겠죠. 이쯤 되면. 이때는 이제 요기 절정에 달한대요. 너무 힘드니까. 자학도 하고요. 괜히 왜 이걸 했을까 하는 후회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들 생각이 난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힘든 순간에 왜 자식 생각이 나는 걸까요?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 아들의 운동회 때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자신의 수십 년 전 모습이 같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또 아들에게 조금은 내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를 악문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아니면 쓰실 수 없는 이야기로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다른 글 잘 쓰는 젊은 작가는 쓸 수 없는 글 여러분이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글도 볼까요? 두 번째 신혼여행 여기서 뭐 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장은 되게 쉽죠.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신혼여행. 제주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집사람과 단 둘이. 벌써 31년이 더 지났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리라. 서로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30년 넘는 시간을 잘 살아온 것 같다고. 되게 담백하죠. 이분께서는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셨을 수도 있지만 이 제주도가 특별하셨겠죠. 왜냐하면 신혼여행을 가셨기 때문에요. 예전에 31년 전에. 그런데 다시 아내분과 두 분만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지난 30년을 잘 살아와셨다면서 두 분이 손 잡는 모습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내분,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감사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전달되는 것 같죠. 내용을 조금만 더 볼까요? 아이들도 잘 커주고 큰 허물 없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하여 나름 자리 잡고 잘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 등 모든 것이 고마웠다. 살아오면서 왜 힘들었던 일, 힘든 시기가 없었으랴.
하지만 그때그때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온 것 같다. 서로의 덕이라고 지켜 세워 주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살아오다 보면 누구나 다 붙이는 일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에 더 집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의 덕이라고 같이 지켜 세워주는 것. 이게 두 번째 신혼여행은 어땠을지 뒷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뒤에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혼여행하면서 둘러봤던 관광지를 똑같이 가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버지랑 가고 싶었다. 근데 이 글을 쓰시는 분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쓰셨다면 이 아버지는 더 연세가 있으신 분이겠죠. 되게 고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랑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또 나이든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80이 넘으셨으니 비행기 오래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날씨가 너무 힘들지 않아야 한다. 음식도 대충 맞아야 한다. 손자를 데리고 가면 좋아하실 거다 등등. 장소부터 골라야 했다. 겨울이니까 우리보다 따뜻한 대만의 온천이 눈에 확 띄었다. 그래 아버지랑 뜨끈한 물에 온천이 나면서 기억에 남는 여행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여행을 준비하시는데 80이 넘으신 아버지와 함께 여행 가려고 하시죠. 그러면서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아버지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저는 독특하다고 봐요. 이 80이 넘는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손자를 데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 자식의 내리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분께서는 80의 아버지와 뜨끈한 온천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온천물에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서울은 겨울인데 퇴근 후 집에 와서 선글라스를 꺼내고 야자무늬 반팔, 얇은 바지 끄집어내는 설렘을 만끽하며 보냈다. 10대 아들은 간다고 했으니 지 일은 다 끝나는 듯 아무 준비도 관심도 없었다. 내가 아이 물건 챙기는 것도 기쁨이었다. 실은 여동생도 20대인 조카 같이 갈지 모른다고 처음에 했었는데 대학생인 조카 녀석이 마음을 바꿨다고 자기만 간다고 했다. 그래, 김씨 순혈주의가 좋지. 여행의 설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여행짐 싸는 거 나중에 여행이 익숙해지면 그 전날 쌀 때도 있지만 우리 처음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막 쇼핑하고 이렇게 여행 준비하잖아요. 그 설렘이 느껴지는 글이라서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 퇴근하고 오면 선글라스 쓰고 야자무늬 반팔티 입고 이런 모습이 막 그려지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여행은 여행하기 전에 더 설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이에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랑 같이 가는 10대 아들은 크게 여행에 대해서 기대할 건 없을 수도 있죠. 그때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여행에 대해서 시큰둥이에요. 준비를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하고 싶다 말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짐을 싸주는 것조차도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같이 가기로 했던 조카가 못 가면서 진짜 이제 같은 성을 쓰는 가족만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씨 순혈주의가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학적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과연 진짜 아버지와 뜨끈한 온천에 가고 잘 여행이 마무리됐을지 궁금해지는 뒷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글도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이제 느낌이 딱 오시나요? 정말 제가 좋은 글이라고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요. 제목 멋지죠. 가게를 며칠 닫는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이미 제목에서 많은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여행을 가실 때 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게를 닫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업종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게를 며칠 닫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내가 시간 날 때 같이 놀러 오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둘째 딸은 통화할 때마다 성하다. 남동생의 결혼에는 남편만.
여동생의 결혼에는 나만 참석했을 정도로 악착같이 가게를 지켰다. 가족이 함께 외출한 적도 거의 없다. 이번에는 마음 크게 먹고 가게 셔터를 내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다. 와, 이거 대단한 이야기죠. 뭐 가족이 동생이 결혼하는데도 부부가 함께 참석 못할 정도면 정말 악착같이 가게를 지킨 분이신데 가게를 문 닫는 일이 거의 없었겠죠.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여행을 갑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둘째 딸이 살고 있죠. 그러면 가게도 문 닫는 것도 되게 정말 힘든 일이고 수십 년 아마 가게를 하셨을 텐데 수십 년 만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또 외국에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가니까 이분은 얼마나 이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볼까요? 공항으로 출발하자마자 가게 일은 까맣게 잊히고 들뜨고 신이 난다. 해외에서 살게 된 새아이를 인천공항에서 한 명씩 떠나보낼 때는 심란하고 우울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건가 싶었다. 이분은 또 되게 가족들이 다 떨어져 계신 분이죠. 이 글을 보면 아이가 3명이 있는데 3분 다 해외에 살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부부 내외만 가게를 악착까지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천공항이라는 곳이 헤어짐의 장소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로 떠나는 아이들 한 명씩 배웅해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행 겸 그런 자녀를 만나러 가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신선노름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분께서는 처음에 글쓰기를 조금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많은 말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가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도와줄 자녀도 없고, 그리고 자녀는 어디에 계세요? 물어보니까 해외에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얘기를 쓰시면 되겠네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충분히 훌륭한 소재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좋은 글로 완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속이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우리 여행자서전의 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다 분명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야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영면하소서. 좀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호기심이 이끌리는 얘기인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사위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얻었다. 모두 은퇴 후에 일어난 일이다. 새로운 깨달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다. 걸음의 속도로 보고 듣고 느끼며 살자. 와, 저는 이 첫 문장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쓸 수 없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고 또 내 자식이 결혼을 해서 새로운 식구가 생기고 또 나의 또 손자가 생겼다. 이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니까 더 이분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감정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일일이 표현하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아픔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을 때 행복이 더 잘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겪으시면서 이런 인생에 대한 일을 겪으시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죠. 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깨달음 곁에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집안 대소사를 겪고 나니까 묵혀둔 숙제가 생각났대요. 20년 동안 묵혀둔 숙제예요. 이 숙제를 결심한 건 무려 1990년대 후반입니다. 미국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예전에 근무를 하셨었나 봐요. 젊은 시절에 1990년도에.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됐을까?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까?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을 여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무도 계속 해야 됐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으셨죠. 근데 이 꿈을 사실 20년 넘는 동안 속으로만 간직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은퇴를 하고
여행하기에는 조금 많은 나이가 되셨지만 여행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국 여행을 혼자 떠나시게 되세요. 그래서 미국 일주를 아주 오랜 기간 하시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도입부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쓰셨지만 미국의 곳곳에 어떤 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기가 정말 뭐 아름다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꼭 다시 한번 아내와 오고 싶다라고 표현한다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더 감동적인 글을 쓰셨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좀 재미있는 제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꽃보다 마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쭉 지금까지 글을 소개하다 보면 표준어가 아닌 것들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요즘 그냥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이 많았죠. 그리고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좀 정돈돼서 쓰자면 아내라고 쓴다던가 아니면 뭐 마누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마눌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이 표현이 좋아서 그냥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게 어디 뭐 입시 준비로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꼭 뭐 표준어에 있는 표현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쓰면 되거든요. 꽃보다 마늘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애처가이실 것 같은 분이죠. 집안 대소사와 자식들 교육 때문에 해외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마눌님. 여기서도 이제 마눌에서 님자가 붙었습니다. 네. 주재원으로 3년 반 동안 일본에 산 것이 해외 경험의 전부였다. 해외 생활을 하셨고요. 어느 날 상업방송의 마수에 걸린 마눌님이 자신의 회감 여행지로 중부 유럽을 택했다. 아마 홈쇼핑 광고 보신 것 같죠? 그리고 중부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회갑 여행지로요. 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떠나기 전의 설렘이다. 그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문화센터와 여행 특강, 독서도 하고요. 예습을 많이 하셨어요. 현지에서 뜨거운 물이 없다고 해서 전기 코펠도 사시고 간단한 반찬과 햇반, 구급약도 챙기셨습니다. 여행 준비하는 게 역시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마눌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 아내분과 생활을 하시면서 아내분에게 잘 못해드렸던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다른 글 내용을 더 보면 이번 여행의 컨셉이 뭐냐면 이분께서는 철저하게 아내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내분을 정말 받들어주면서 아내분이 하고 싶어하는 거 다 해주면서 여행을 하는 게 이분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 여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치의 여행이 끝나면 그날마다 한 가지씩 삶에 대한 반성을 하는 컨셉을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죠. 네, 여행이 항상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좋은 컨셉이었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글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실제로 저와 함께 글쓰기를 하셨던 분들의 글을 짧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면서 어떠셨나요? 하나 확실한 건 이 문장이 굉장히 화려하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의 문장을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는 단어를 조합해서도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정말 긴 여행, 미국을 횡단하는 아주 5, 60일짜리 여행을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께서는 여행 이야기가 아예 아니죠.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그 2시간 동안의 나만의 여행을 가지고 소재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여행을 떠나지는 않아요.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만 가지고 거기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해서 내가 꼭 멋진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건 아니에요. 꼭 해외일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라도 좋고 또 남들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나만의 여행도 좋습니다. 요즘은 이런 여행 있는 것 같아요. 카페 여행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분위기 좋은 카페만 몇 군데 다니는 것도 여행이고 미술관 여행도 있죠. 미술관 다니는 것도 여행이고 내가 좋아했던 옛날 영화를 챙겨보는 것도 영화 여행이고요. 다양한 컨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기수에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만들었던 여행 자서전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팡이 대신 캐리어를. 제가 제목을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두세 개씩 제목을 제출을 하면 다 모든 수강분들이 투표를 해서 정했는데 1등한 제목이에요. 이 제목도 되게 참신하죠. 지팡이 대신 캐리어를. 그래서 이 제목으로 어떻게 책이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쁘죠? 지팡이 대신 캐리어를.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강남 시니어 플라자 로고가 있고요. 또 이 책을 함께 쓰신 분들의 이름이 가장 책의 표지에 있습니다. 다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은 캘리그라피로 해서 되게 예쁘게 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책등도 이제 보이는 사진이고요. 네. 뒷면에는 이제 캐리어를 넣어서 또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의 여행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행 자서전을 쓰는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파키스탄을 여행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여행을 하면서 이제 택시 투어를 했어요. 처음에는 잠깐 어디 짧은 거리를 가려고 택시를 탔었는데 그 택시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좀 종일 투어를 해줄 수 없겠냐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도 흔쾌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묵고 있는 호텔로 택시 기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전에 관광을 좀 한 다음에 오후 시간이 됐는데 이 점심시간에는 너무 더워서 사실 관광을 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조금 쉬다가 오후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후가 됐는데 이분께서 정말 4살이나 5살 됐을까요? 이 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 해외여행자를 보는 게 아마 드무니까 이 딸에게 저를 소개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너무 예쁘고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과 함께 같이 택시 투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감명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침 제가 여행을 했을 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라마단 기간이 뭔지 아시나요? 이 라마단 기간은 이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때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물도 마시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 40도가 넘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독실한 이슬람교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 전역에서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낮에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영업을 하겠어요. 여행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는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분들의 종교를 존중하긴 하지만 저는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몰래 간식을 좀 챙겨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또 양심상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도둑처럼 숨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의 택시를 타고 갔는데 뭔가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는 물이랑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들의 문화를 존중하니까 좀 이따가 먹겠다. 나중에 집에 가서 먹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이고 우리의 아버지인 거고 너한테까지 강요하라고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그 이슬람에 대한 조금은 선입견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터놓고 이 친구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미안하지만 여기가 되게 좀 위험한 나라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흔쾌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소수 지역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덧붙이는 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데 그거는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왜냐면 이 언론사들이 그리고 또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조금 나쁜 이미지만 좀 부각이 되고 좋은 거는 외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진실일지라도 되게 선택된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제 여행 자선을 쓴다면 이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화를 나누었던 순간은 불과 한 5분 정도였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5분의 순간만 가지고도 좋은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는 저와 함께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에베레스트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저 멀리 에베레스트가 보이네요. 이 에베레스트는 정말 긴 산맥이죠. 저기 인도에서부터 네팔을 거쳐서 그리고 거의 태국까지 이어지는 정말 커다란 산맥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에 갑니다. 그리고 트레킹을 하는 분도 많고요. 저도 이 에베레스트를 파키스탄에서도 가보고 인도에서도 가봤는데요. 정말 멋져요. 지금 이 사진은 인도 라다크라는 곳이에요. 저기 보이는 하얀 봉우리들이 아마 6,000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은 이 라다크 지역이 해발 3,50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차장에 이게 지프차의 지프차의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차에 올라가서 이제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이 차를 4명에서 6명이 타고 몇 박 며칠 동안 저 에베레스트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에베레스트가 잘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건 거의 5,000m 정도 높이에서 찍은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높이거나 더 낮게 보이는 산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여행자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얘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어떤 청년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을 갔어요. 트레킹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이제 트레킹을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다가왔어요. 그러니 그 노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제 청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 15시간, 그리고 차를 갈아타 또 버스를 타고 얼마까지 왔다가 아까 그 주차장에서 이 지프차를 타고 또 10몇 시간, 그래서 총 2박 3일 동안 정말 오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노인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을 오를 수가 없네요. 이 노인분께서는 수십 년 동안 에베레스트에 오는 걸 꿈을 간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아마 게을러서 못 오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정말 많은 또 삶의 순간들에 충실하다 보니까 오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침내 이 산에 왔을 때는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의 에베레스트는 무엇입니까? 설마 없는 건 아니시겠죠? 없으시면 만드셔야 되고 또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았죠? 심지어 저도 그런데요. 뭔가 하고 싶고 도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으로 미뤄야겠는데 이런 생각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미루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때 할 걸. 사실은 할 수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에베레스트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엄청 대단한 거일 수도 있지만 하루짜리 에베레스트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아니면 해볼 수 없는 거. 이런 것도 저한테는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저한테 에베레스트는 이겁니다. 지금의 에베레스트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를 함께 쓰는 겁니다. 여러 개도 아니고요. 하나를 함께 쓰는 게 저의 에베레스트고, 여러분도 이제 같이 이걸 에베레스트로 생각해 주시겠죠. 저기 있는 문상건 작가랑 내가 한 7월까지는 글 한 편 써봐야겠다. 내가 좋아했던 여행 하나 꺼내고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더해서 재밌는 얘기 한번 써볼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 분량을 채우면 분명히 좋은 글이 된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나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질문이 없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이런 날씨에 사실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또 나가셔서 좋은 여행의 소재가 없나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이 조금 풍성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들을 예전에는 그냥 기억만 하고 모른 척 하셨다면 이제는 한 단어라도 적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 단어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글을 쓰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